안녕하세요. CMTS입니다. 오늘은 QNAP NAS 서버 한 가지 모델을 좀 실제 설치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모델인데요. TVS1288X라는 모델입니다. 마포에 있는 드라마 제작을 하는 영상 제작 업체에 이 QNAP 엔터프라이즈 TVS1288X라는 NAS 서버를 이제 내일 설치할 건데요. 기존의 이 업체는 TVS872XT라는 모델을 도입해서 사용하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아서 추가 구매를 진행하게 된 경우입니다. 업체 특성이 이제 드라마를 제작을 하는데 한 편당 자그마치 3이나 4테라 정도의 용량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거를 외장하드의 디스크를 갖고 와서 사람들한테 공유하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스 서버를 통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걸 서로 공유하고 바로바로 편집하고 이런 목적으로 이제 나스 서버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굉장히 민감하게 중요해서 기존의 외장하드는 복사하는 데마도 몇 시간, 다시 PC로 복사해서 편집하는 데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낭비된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스 서버를 텐지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또 맥킨토시랑 연결하기 위해서 썬더볼트를 연결하는 이런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추가하다가 TVS872XT 모델로 사용하게 됐고요.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추가적으로 더 큰 모델을 선택해서 도입하게 된 사례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제 18테라짜리를 통해서 더 큰 용량을 하고 싶었는데 요새 이제 중국의 뭐 치아코인이라든가 코인 채굴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거의 중국에서 저희 국내에 있는 디스크를 거의 싹쓸이해서 전량 수입해 가는지 디스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다행히 저희가 10테라짜리를 어떻게 좀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10테라짜리 16개 이 제품 기본 베이는 8개고요. 확장 장비 8개를 해서 총 16개를 지금 설치해서 구축해 드리는 사례입니다. 또 이분들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제작업다 보니까 맥킨토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맥킨토시로 직접 나스랑 연결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하기 위해서 썬더볼트 40G를 지원하는 케이블을 맥킨토시와 나스 서버에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케이블에 연결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이쪽으로 집어넣고 PC들은 네트워크 텐지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편집을 하는 그런 모델로 비즈니스 모델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TVS1288X의 모델은 지금 저희가 구축해가지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나올지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기존의 872XT 모델, TVS872 모델 같은 경우에도 썬더볼트 40G 케이블로 맥킨토시랑 연결하게 되면 나스와 맥킨토시와의 직접 데이터를 연결해 보면 자그마치 15GB 바이트로 바꾸면 1.5GB/s 속도가 나오는 걸 저희가 실제로 확인을 했었고요. 그 텐지로 연결된 PC에서는 한 500에서 600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 속도는 나스가 지원을 못하는 경우보다도 PC에서 600이나 500 메가바이트/s를 보내주거나 받을 수 있는 디스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PC는 SSD가 300에서 500 그리고 일반 디스크는 많아봤자 200 정도 속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PC 자체에서도 그걸 속도를 굉장히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이 깔려져 있고 VAG도 상당히 좋은 게 연결되어 있을 때 PC랑 텐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스랑 연결했을 때 TVS872XT에서도 한 500에서 600 정도에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아마도 16배까지 연결하게 되면 그 이상 속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PC에는 이 텐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거고요. 케이블도 텐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나중에서 카타로그 7 제품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 보여드릴 수가 없으나 하나씩만 하고요. 전체 사용자는 한 20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TVS1288X의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좀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하드웨어 특징과 소프트웨어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하드웨어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웨어 특징은 엔터프라이즈라고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온 CPU, 서버용 제온 CPU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GHz 프로세서가 기본 장착되어 있고요. 업그레이드 통해서 4.7GHz까지 부스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픽카드가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텔 UHD P630 그래픽스가 내장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아모아란가 아모아 엔진도 자동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 메모리는 16기가 ECC라고 그러는 에러 검출을 할 수 있는 메모리거든요. 서버용 메모리들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요. 최대 128기가까지 32GB를 4개 꽂아서 128기가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제품을 쓰시려고 하면 그래도 한 32기가 정도까지는 꽂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메모리 뱅크는 4개입니다.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가 5기가 정도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디스크 베이는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3.5인치는 8베이, 2.5인치가 4개가 달려 있고요. 이 내부 내에서 또 M.2 SSD, M.2 22110이나 2280을 지원하는 M.2 SSD 포트가 2개가 장착되어 있어서 캐시로서 내용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텐지로 구성하시거나 동영상을 지금 이번 제작사처럼 동영상을 제작하시는 분들은 캐시를 써서 볼륨을 구성하는 것보다 디스크 3.5인치 디스크를 여러 개 꽂아서 레이드 5로 하시는 게 오히려 디스크 속도상에 향상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캐시를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맥킨토시랑 연결하기 위해서 썬더볼트 포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기본 장착으로는 지원하지는 않지만 QXP T32P라는 두 포트 어댑터가 있어서 두 포트의 썬더볼트를 확장할 수 있는 어댑터를 지원합니다. 어댑터를 꽂으면 썬더볼트랑 연결이 되고요. 3.2 USB 포트 같은 경우 C타입은 2개, A타입은 3개를 포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모니터랑 연결할 수 있는 HDMI 포트도 지원하고 있고요. 음악이나 이런 거를 자동 나스 자체에서 출력이나 입력을 할 수 있는 오디오 인, 아웃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네트워크인데요. 네트워크는 2.5GB를 지원하는 램 포트가 4개가 지원되어 있고 텐지를 지원하는 UTP 방식, RJ45 방식의 텐지를 지원하는 포트가 2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다 쓰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장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뒷면을 좀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다시 하드웨어 소표들 실제로 앞면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3.5인치 포트, 3.5인치 하드디스크를 꽂을 수 있는 베이가 8개 지원합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10테라짜리 디스크가 8개가 다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꽂아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크를 잠그려고는 여기 잠금 장치가 따로 있어요. 또 2.5인치도 4개를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전원을 켜지 않아서 그렇지 여기 LCD 창이 있어서 현재 상태를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M.2를 안에 내어있는 캐시를 꽂으면 M.2도 1, 2번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있고요. 여기 USB를 통해서 백업을 할 수 있는 포트도 지원하고 있어요.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무거워서요. 자, 후면부인데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우선 이 2개의 포트가 텐지를 지원하는 램 포트입니다. UTP 방식이고요. 여기는 2.5인치짜리 4개를 지원하는 램 포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USB 포트도 지원하고요. C타입의 USB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HDMI 포트 지원하고 여기는 도난 방지를 위한 구멍이고요. 전원 지원하고 3개의 큰 쿨러가 기능하고요. 요 조그맣게 보이시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번개 모양인 게 썬더볼트입니다. 번개 모양으로 2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장 포트를 연결해서 얘를 통해서 맥킨토시랑 다이렉트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은 이렇게 돼요. 내용상에. 그래서 M.2 SSD는 이 내부에 장착하는 게 있어서 좀 뜯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M.2 쓰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기반 상태로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이 TVS1288X에서는 QUTS 히어로라는 OS가 탑재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 나스 서버뿐만 아니라 모든 하드웨어 제품을 운영하기 위해는 운영체제라는 게 헷갈리잖아요. 보통 컴퓨터에서는 윈도우즈도 쓸 수 있고 리눅스도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맥킨토시는 맥킨토시가 돌아가는 거죠. 맥킨토시 OS가 돌아가는 거고요. 나스 서버 같은 경우는 QNAP은 QTS, QES라는 제품을 OS를 깔아서 썼고요. 시놀로지 같은 경우는 DSM 이런 제품을 OS가 깔려서 이제 나와서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요번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QTS도 아니고 QES도 아닌 QUTS 히어로라는 제품입니다. 두 가지의 기능을 약간 중복해서 지원한 거고요. 가장 특징은 그 파일 시스템이 ZFS라는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된 겁니다. 기존의 나스 서버 같은 경우는 EXT234라는 파일 시스템을 많이 쓰다가 요즘은 스냅샷이라는 기능 때문에 BTRFS라는 파일 시스템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ZF 파일 시스템은 예전에 그 솔라리스라는 엔터프라이즈 OS에서 많이 쓰던 파일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단위가 128kB가 되다 보니까 용량을 대용량까지 지원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같은 추세에는 올 플래시 스토리지로 증가한다든가 아니면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엄청 페타다이타를 지원하는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럴 때 기존에 있었던 파일 시스템은 그런 용량을 지원하는데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이 ZF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는 페타바이트 단위의 볼륨을 지원할 수도 있고 실시간으로 재해복권을 지원한다든가 그리고 데이터의 신뢰성이나 무결성에서 기존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아무래도 기본 단위가 커지다 보니까 데이터가 파일 운영체제가 좀 무겁다는 이런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는 요새 많이 기능도 개선됐고 하드웨어 스펙도 그거를 지원할 수 있을 만큼 높아지다 보니까 ZX 파일 시스템을 채택하는 OS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TVS1288X 모델도 ZX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QUTS 히어로라는 OS가 탑재돼서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놀로지 같은 경우는 DSM은 여러 가지 신전은 500테라 아니면 1페타의 디스크를 꼽는다고 해도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볼륨은 200테라로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QTS라는 QNAP에서 제공하는 제품 같은 경우도 OS 같은 경우도 250테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ZF 파일 시스템을 지원하는 QUTS 히어로 같은 경우는 이론상으로는 무제한, 실제적으로는 한 3페타바이트까지도 한 볼륨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용량으로 하는 빅데이터를 운영하는 곳에서나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선호할 만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해서 안정성을 높인다거나 복구를 해준다거나 이런 기능들이 또 요구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더 중요하게 돼서 그런 기능도 내장되어 있는 것이 QTS 히어로의 OS의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ZS 파일 시스템을 채택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내용들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가장 큰 게 이 ZF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QUTS 히어로 제품은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중복 제거를 통해서 아무래도 디스크의 비용 효율성 대비 디스크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비용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이 인라인 기능과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인라인은 말 그대로 들어오면서 데이터를 중복 제거해서 디스크 I/O를 부하를 줄이고 데이터의 스토리지 볼륨을 사용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요. 포스트 프로세싱은 전체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특정 절차, 프로세싱을 거쳐서 데이터를 줄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비용 효율성인데 아무래도 인라인 방식이 기술적인 면에서나 그런 부분은 낫겠죠. 그렇지만 들어올 때마다 다 체크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일정 부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32기가 이상, 같은 값이면 64GB 이상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들어올 때 체크를 해서 하는데 디스크에 저장되기 전에 메모리 단위를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특징으로는 데이터 무결성이나 데이터 보호성에 대해서 특징이 있는데요. QTS 히어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 내에서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책선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메타데이터의 오류라든가 하드웨어의 결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가 손당됐을 때 탐지하고 이걸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책선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데이터 안정성을 높였고요. 또 특이한 특징으로는
웜 기능, 웜이라는 게 write once, read many거든요. 한 번 쓰면 읽기만 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 웜 기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웜 스토리지에서 쓸 수 있었는데 QUTS 히어로에서는 ZS 파일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웜 기능도 내가 필요에 따라서 볼륨을 만들 때 웜 기능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한 번 작성된 데이터도 수정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기능을 필요한 곳에서는 어떤 법제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한 번 저장해 놓고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된다. 이런 기능에서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레이드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레이드의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레이드 0은 스트라이프, 레이드 1은 미러, 그 다음에 레이드 5, 6, 1 플러스 0, 그리고 레이드 5 플러스 0, 6 플러스 0 이렇게 제공을 하거든요. 레이드 1이라는 거는 동일한 디스크를 두 개를 같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드 5는 3개 이상의 디스크를 레이드 5를 묶어서 페리티를 통해서 하나의 디스크가 장애가 나도 데이터의 가용성을 유지시켜주는 6 같은 경우는 4개 이상에서 디스크 2개가 한꺼번에 물리적으로 장애가 나도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도가 될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근데 레이드 트리플 페리티를 지원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트리플 미러링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이드 트리플은 3개의 디스크가 장애가 나도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물론 그만큼의 디스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안정성을 더 고려하는 곳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요새 트렌드가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IoT, 클라우드 이런 기반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대용량 디스크, 대용량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용량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기능을 하는 제품 중으로 이 TVS1288X 같은 모델이 더 향후에도 더 각광받을 것 같고요. QUTS 히어로라는 OS도 그거에 맞도록 대용량을 지원하고 아무래도 기본 단위가 높다 보니까 데이터 속도, 디스크 I/O 면에서도 기존의 QTS에 비해서 속도가 빠른 걸로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에도. 그런 부분에서 사용자의 대용량을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속도도 빨라지고 또 데이터의 무결성도 책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고 2차 백업을 하는데 실시간 스냅샷이라든가 원격지 스냅샷 같은 경우도 충분히 지원을 하니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용자들한테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곳으로 TVS1288X QNAP NAS 서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QNAP 홈페이지에 가면 TVS1288X라는 걸 구글이나 검색해 보시면은 잘 데이터 시트나 이런 것도 나와 있으니까 또 참조하시면 되고 기능상에 궁금하신 건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